그냥 말 그냥 다 해버리고 그냥 그 썸네일에다가 수포주의? 본 사람만 들어와.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제7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읽고 그의 저희의 나름의 감상을 곁들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름대로 SF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저희의 컨셉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외계인 컨셉이었는데 우주시대에는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여기 이런 노란 색깔도 이 책 색깔이랑 똑같이 백윤이가 해줬습니다. 저는 약간 그 연구팀의 팀장님. 근데 약간 좀 이게 히스테리아가 있어. 네, 약간 대리님 같아요. 왠지 모르게. 아, 대리님 맞아, 대리님. 이제 나타나서 하는 건 없는데 자꾸 뭐라고 하고 가고.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나머지 입술색이 바랜.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제7회 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저희가 각자 따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서로의 감상이 어떤지 잘은 모르는데 한 편 한 편 보고서 어떻게 읽었는지 리뷰 그리고 심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호수자들 니네 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니들 뭐 되는데? 니들 뭐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아까부터 굉장히 쫄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 상을 받은 거를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삼겹살과 브로콜리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하겠죠. 근데 저희는 브로콜리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엄청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느낌보다는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이 아쉬웠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남의 봐주시면. 그럼 뭔가 서론 들어가기 전에 약간 SF가 뭔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SF? 사이언스 픽션 아닌가? 사이언스 픽션이죠. 요새 너무나도 핫하죠, SF가. 아, 사이언스 픽션 맞다. 다행이다. 보통은 이제 순문학이랑 장르문학으로 좀 나누어서 보려는 경향이 있긴 한데, 쉽게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장르문학, 그 중에서도 조금 뭔가 과학문학들을 모아놓은 작품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허블에서 주최를 하는 공모전인데 여기서 옛날에 김초엽 작가가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관내분실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인가? 있다면인가? 그 작품 있잖아요. 없다면 아니에요? 없다면인가? 몰라. 헷갈리네 갑자기.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걸로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했잖아요. 화려한. 그리고 사실 김초엽 이전에도 SF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제 김초엽 이후로 대중들이 조금 더 SF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초엽님이 쏘아올린 거대 개큰공. 그런 느낌인데 너무 대세라서 저희도 뭐 유행의 탑승. 사실 뭐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원래 되게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는 편이죠. 과학 덕후인 씨. 그쵸.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을 장민 작가님이 이제 수상을 하셨고요. 밑에 이제 4명이 수상을 하셨는데 이 올해에는 전부 다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대상부터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장민 작가님의 우리의 손이 닿는 거리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엄마가 자기의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먼 미래에 2명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인간은 인간답게 우리의 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우주로 더 넓게 확장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과학자, 이렇게 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 부부 사이였다가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 균열이 생기고 이런 내용인데, 개척을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로봇 수트를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몸이 점점 커지면은 그거에 맞게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대부분 뭐 2m가 넘지 않는 키를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키가 한 12m가 된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신경 전달 속도가 점점 늦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속도랑 다른 속도로 살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키가 막 12m, 그리고 나중에 막 몇 킬로 막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느려지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인식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관해서 이제 그것이 그런데도 이제 인간이냐?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작품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근데 다시 읽으니까 좀 집중해서 읽으니까 뭔가 그 우주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 개발 과정들이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내가 느끼는 이 지금의 이 신체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커져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느려져도 1초가 아닌 게 돼도 우주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 처음에 같은 출발점에 갔지만 한순간에서 서로 이렇게 가치가 바뀐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일단 소재 자체는 굉장히 뭔가 참신하고 기발했다. 이거는 사실 과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지식이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읽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문과 학생이다 보니까 되게 신선하다, 재밌다, 그리고 좀 발상이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거대 로봇슈트는 살짝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 자체에서는 오히려 신선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아마 읽어보시면 재밌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동화 반복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인물이 누군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인 거죠. 나의 아내이자 엔지니어부 부장이자 너희들의 엄마인 누구가 이거를 계속 말을 해요. 읽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탁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지루해지잖아요. 계속 같은 말을 한다는 점에서. 근데 했던 말인데 왜 계속 한 건지 그게 의도가 일단 궁금했어요.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의도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편지 형식이라 그런지 뭔가 되게 막 뒷내용이 막 궁금해진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막 못 받은 것 같아요. 재미없다 말하는 건가? 그리고 사실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기도 좀 힘들었던 게, 여기 작품에 현 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화를 진짜 많이 내요. 작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얘 입장도 이해가 돼. 그러면서 독자도 갈등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 입장이 1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 엄마의 입장이요? 예.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느려지면 안 돼 이래야지, 인간답지 못하니까 느려지면 안 돼, 뭐 어떡하라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말 그러네요. 좀 더 좀 근거가 부족한 사람 인물이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다움을 근거로 들어서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럼 인간다움이 뭔데? 물론 이제 네가 뭔데 지적? 죄송해요. 말을 하다가도 딱 떨게 돼.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얘네가 우주로 막 무한 확장을 막 해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죠. 무한 확장을 하면서 이 우주의 끝을 보자, 인간들아 뻗어나가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주려고 한 것 같거든요. 좀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해,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끝을 보려고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너무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읽는 입장에서는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지만 어떤 메시지 주려고 했는지는 잘 느껴졌고, 저는 이 메시지가 조금 대상감이라 생각해서 대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수상하기 좋은 작품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축하드려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한번 점수를 매겨보려고 하는데요.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5점 만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작품은 박선현 작가님의 이제 개인의 우주인데요. 이거는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로부터 아주 먼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총 두 개의 이야기를 이제 독자한테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거의 현대로부터 아주 멀지는 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에 어떤 소녀가 막 외계인이랑 막 소통을 해요. 근데 얼굴을 보거나 한 건 아니고 이제 소리로만 소통을 하는데, 근데 그 외계인이 뭔가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넌 되게 귀엽게 느꼈어. 나도 되게 귀여웠어. 그 외계인이랑 자기 전에 이렇게 일종의 꿈과 현실의 그 불균형한 그 경계? 거기쯤에서 뭔가 막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외계인을 이제 만나고 싶어진다.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 소녀가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먼 우주를 향해서 아무리 위성을 보내봤자 내가 살아생겨 그걸 볼 수는 없는 거지. 근데도 이 사람은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죽어서도 기다리겠다. 약간 이런 되게 의미심장한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아주 먼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현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에서 어떤 이제 우주인 두 명이서 그 아주 예전에 했던 연구의 결과를 좀 받아보면서 생기는 이야기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깔쌈한 정리네요. 여기서 독후감을 써야 되나?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전 정말 너무 좋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SF 치고 그렇게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지 않고 되게 감성적이고 부드럽게 접근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찐또배기 SF 덕후들은 이건 SF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SF는 정말 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귀여워요, 이야기가. 너무 귀엽고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을 이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작품에 제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좀 필요성이 좀 떨어졌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뭔가 매력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고, 그냥 주인공이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옆에 만들어 놓은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꼭 필요한 인물로 만들었으면 보다 뭔가 몰입이 잘 됐을 것 같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강윤경이라는 박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독자의 분노를 살짝 일으키는 부분인데, 근데 웃긴 점, 그래놓고 나중에 같이 가다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었던 부분이에요. 마음이 변하셨어.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자고 제안하면 되지. 그냥 그 중간에 사실 별 사건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얘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강윤경 박사가 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냥 넘어간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개연성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거 말고는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작품이 저는 메시지가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근데 과학이 주는 그 어떤 놀라움에 너무 매료가 된 어떤 인간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몸을 던지는, 그냥 헌신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낭만. 그것이 낭만. SF적 낭만이었다. 그리고 그 무가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나도 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그 감동이잖아. 그 여기는 진짜 스포를 하지 말자. 그거를 이렇게 딱 진짜 약간 어떤 영상화가 된다면 상상되는 그런 장면이. 따지자면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를 읽은 사람은 이게 맞아. 거대한 스포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네모난 무언가. 그것이 완전히 보답을 받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의 점수는 그럼 세 번째, 정현수 작가님의 하늘의 공백이라는 작품인데요. 와,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책 읽으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진짜 그냥 집에 저밖에 없어. 내가 갑자기
이러고 비명을 지르죠. 아, 이걸로 비명을 지르셨다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어느 얘도 부분이지? 그 긴장감이 막 어떻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흐름이 예측이 돼요. 사실 진짜 이게 어느 정도는 스토리 라인이 예측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마지막에 그 한 끗 차이 이걸로 약간 바꾼 게 아닌가 싶은 작품이었고 좀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이 공공 목적으로 이제 근로를 하는 로봇인데 맨날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는 로봇이야. 근데 얘가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스팸 메일함을 하나 열어보다가 정말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랑 메일을 주고받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인간인 척을 하면서 30대 남자를 연기하면서. 근데 얘가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계속 약간 입덕 부정기 마냥 계속 이래. 절대 내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것은 뭐 로봇으로서 인간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 때문이다. 막 귀여워. 얘도 너무 귀여운 로봇이다. 근데 약간 솔직히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이야기였다. 초반에 너무 이렇게 몽골몽골 재밌어 귀여워 하다가 나중에 띵띵띵띵 독자를 넋을놓게 해 이런 이야기였고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어.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얘는 저는 일단은 저 사실 유머러스한 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진지한 글을 사실 더 좋아하는 편이고 가볍게 툭툭 던지는 유머 같은 거를 원래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 작품은 유머가 있어서 살렸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진짜 너무 이렇게 톡톡 튀는 중간중간에 피식하게 되는 그런 유머가 너무 재미있었고요. 오히려 그런 가벼운 분위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 망연자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계속 이 글을 끌어가는 내내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구도를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걸 한번 이렇게 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튼 것도 너무 좋았고 사실 너무 만족해요. 근데 그 앞에 거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줬으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왜냐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갔는데 마지막에 틀어서 앞에 거에 대한 답을 좀 놓친 느낌이 좀 있어서 아쉬웠고 그래도 계속해서 인간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일 좋은 작품이었어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귀엽고 로봇이라는 게 이제 익숙한 소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일상적인 이야기를 넣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오히려 재밌었고 작가 노트에서 다시 펼쳐보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덮자마자 든 생각 또 읽고 싶다였어요. 아까도 다시 읽고 싶었는데 시간 없어서 한 번 못 읽어서 아쉽다고 다시 그러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점수는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작품 피폭 손벅 작가님의 피폭인데요. 일단 얘는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어떤 피폭을 겪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오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특정 뭔가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 걔네들이 피폭을 당해가지고 얼굴에서 광물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사람들이 막 나를 착취하면 어떡하지? 막 광물을 막 캐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섬뜩한 연출이 막 나오고 처음에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가 막 도망쳐요. 그리고 도망치면서 막 기차도 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중간에 몇몇의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고 결국에는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뭔가 엄청 힘든 그 운명과 막 싸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뭔가 사실 제가 그렇게 수준 높은 독자가 아니에요. 갑자기 고백하자면. 그래서 뭔가 되게 스케일이 크다. 세계관은 큰데 조금 가독성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그런 인상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랑도 조금 거리가 생기긴 했다. 근데 소재 자체는 되게 약간 이렇게 흥미롭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백윤이가 본 거랑 마찬가지로 세계관이 엄청 크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작가가 그냥 하나의 세계관을 한 땀 한 땀 빚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진짜 품이 많이 들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중단편 부분에서 이제 이 수상 작품집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큰 세계관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이 작가가 자 이제 문학에는 말하기랑 보여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말 그대로 그냥 말로 해서 설명해 주는 거. 지금 이 세계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하는 거. 보여주는 건 장면이나 대사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학은 기본적으로 좀 보여주기가 나왔을 때 되게 확 몰입이 되는 게 있다 생각하는데 너무 좁은 거에다가 이 많은 얘기 넣으려다 보니까 그냥 설명문이 계속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약간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설 부록이라든지 세계관 설명집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가의 이 거대한 세계관을 지금 담기에는 이걸 사실 장편으로 풀어낸다? 그럼 진짜 대작이 될 수 있는데 세계관이 뭔가 탄탄해가지고 그래서 왜 상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역량을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작품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약간 읽고 싶어지는 소설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지턱이 계속 있어요. 하나 읽으려면 또 넘어가야 되고 하나 읽으려면 또 설명문 읽어야 돼서 넘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세계관은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이러면서 막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든.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글은 독자가 읽기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았던 건 이 작가의 노력 그리고 이 작가의 뭔가 그 세계관을 굉장히 뭔가 탄탄하고 기발하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문장력 문장을 정말 잘 쓰세요. 특히 묘사 부분에 너무 탁월하시고 좀 이제 약간 뒷부분에 가면은 진짜 장엄한 묘사가 한번 나오거든요. 저 거기서 살짝 이래서 받았군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글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SF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장르를 쓰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좀 판타지? 아니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를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지금 그냥 읽었을 때는 되게 세계관, 겉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조금 전 너무 궁금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점수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마지막 장편이 기대되는 작가님. 진짜 장편이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가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최우준 작가님의 다른 차고 손은 비어간다입니다. 일단 네이밍 센스. 날차 소비. 네이밍 센스가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약간 노래 제목 같지 않아요? 요즘 투바투 노래 제목 마냥. 맞아요. 읽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오래전 미국의 한 약간 서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3명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고장나. 바퀴가 고장나서 마부가 뭔가 고쳐줄 사람을 찾으려고 다른 마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마차를 타있던 3명이서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해외 고전 문학을 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 작가 맞나? 한번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주인공들 그리고 시대적인 설명 같은 게 너무 그냥 뭔가 떠올라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근데 이 작품은 중간에 한번 탁 틀어주면서 뒤에서 SF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다중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바꾸면 안 되는데 뭔가를 막 시도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분위기는 약간 뭐랄까 뭔가 여행하는 기분?
뭔가 영상화하면 볼거리가 많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막 엄청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작품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소재나 그런 되게 즐겁다? 즐거운 작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타임킬링?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다. 분량도 앞선 작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았죠. 짧아요. 저는 배경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확실히. 조금 SF적인 매력이 살짝 좀 부족했던 게 분량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후반부만 SF 내용인데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사실 SF의 매력을 담뿍 느끼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뭐 느끼냐면 전형적인 것과 전형적인 것을 붙여서 비전형적인 걸 만드신 게 너무 대단한 일이야. 근데 앞과 뒤가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야. 그래서 솔직히 이 중간만 재밌어요. 그 넘어가는 그 파트. 그치만 가장 칭찬드리고 싶은 건 여기 나오는 작가님들 중에 문장력이 가장 좋으세요. 문장을 가장 잘 쓰고,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무서워. 저희 생각에는 느낄 수 있죠. 문장 수준이 가장 세련됐고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고 읽을 때 술술 읽어져요. 그래서 별다른 노력을 요하지를 않아요. 너무 깔끔해요. 근데 확실히 진짜 고전 문학을 읽는 그런 문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부를 조금 확장하면 어떨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저의 점수는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다 해봤는데요.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게 부디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조금 더 이제 지식을 쌓아서 책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재밌는 책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정말 알짜배기 책이에요. 정말 이제 수상 작품집 이런 거를 좀 찾아 읽어보고 싶은? 그쵸. 근데 저거는 최근에 읽었던 수상집 중에 가장 좋았어요. 사실 퀄리티도 굉장히 높았고, 조금 전에 막 심사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사실 읽는데 즐거워요. 즐거운 책들이 많고, 되게 SF를 처음 접해볼 때도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SF를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뭐 이런 스타일이구나 좀 잡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라이. 그리고 또 재밌는 SF 작품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녕!